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포인트가 시장이 항상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폭락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기점이 이제 딱 요 구간에 와 있잖아요. 금리가 이제 5.25%까지 올린 이후로 정체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요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치고 반등, 지금하고 똑같죠. 미국에서는 역시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이 강달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달러 시세가 급등한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달러 강달러 만들어줄게. 달러 1300원, 1400원, 1500원 만들어줄게. 이 얘기가 우리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할 거야. 그러니까 달러로 환전해서 우리나라 주식 사, 우리나라 채권 사.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금리 일단 동결, 추가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금리가 5.6%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자,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악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재라는 거예요. 항상 금리를 올렸을 때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을 미국 내로 유인할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곧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자금을 당기겠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다양한 전 세계인들의 자금을 당겨서 미국 내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달러 시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간다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당장은 좋겠죠. 한국인들이 와서 달러 시세가 막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환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자금이 유치가 됩니다. 미국 내 상품을, 주식을, 채권을 사기 때문에 당장은 좋겠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항상 운영 방식이 돈을 빌려서 운영하는 정책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당장 돈이 막 들어오니까 미국이 막 잔치를 벌입니다. 미국 내 소비가 폭등합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미국인들이 돈을 벌고 그 미국인들이 소비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일자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2022년도에 벌어진 일이었죠. 결국에는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을 당길 땐 좋겠죠.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 속에서 벌써 5.25%까지 올린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6%, 7% 올린다. 결국 부메랑이죠. 사경이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이자가 늘어나고요. 기업들이 빌린 돈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자가 늘어나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 빌린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내 은행이 파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역은행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 변두리에 은행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았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냥 묻혀버려요. 그런 조그만 데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상황이 실제로 그렇고, 2008년도도 딱 그랬잖아요. 2007년도까지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은행이 막 하나둘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터지니까 두 개 터지고, 두 개 터지니까 세 개 터져요. 왜? 예를 들어서 일동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동기업이 새마을금고한테 돈을 빌려갑니다. 근데 일동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요. 한 500억 빌려갔는데 일동기업이 무너지면서 새마을금고 무너지고 신협이 무너지고 이렇게 연쇄 몰락을 하는 건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뱅크런 사태가 또 이어지죠. 은행이 이제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받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100억을 온전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일동제약한테 얼마 빌려주고, 그 다음에 아무개 씨한테 한 10억 빌려주고, 부동산 대출 받으러 온 사람한테 한 20억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미국 채권 사죠. 그 다음에 또 남는 돈으로 주식 삽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자금이 영원이 될 때까지 분산을 시켜버려요. 또 고객들이 돈을 맡길 거니까 여기저기 뿌려도 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100억을 맡긴 사람이 내 돈 내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은행은 문을 닫아요.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뱅크런 사태라는 것은 돈을 맡긴 사람이 갑작스럽게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에서 뭐 채권 시세가 붕괴되거나 주식시장이 붕괴돼서 이제 투자한 상품을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어거지로 팔면서 고객들이 찾아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유 자금보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하나둘 쓰러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란 한 판에 16,000원에 거래가 되는 게 이제 미국 마트 시장의 현실인데,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뭐 원유국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기름값 좀 내리자 라고 미국이 굽히면서 지금 기름 시세가 또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기름 시세를 잡으면서 물가가 잡힌 것처럼 지표로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물가는 안 잡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보세요. 물가 잡힌 게 있나요? 안 잡혔어요, 하나도.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패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결국에 그 부메랑을 맞는 방법이 첫 번째고,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 달러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한국인들, 중국놈들, 일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미국 주식을 사게 만들어서 미국의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일자리도 늘리고 소비시장을 좋게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부메랑이라고 했잖아요. 나갈 땐 좋습니다. 부메랑을 던질 땐 좋아요. 근데 결국에 그 부메랑 그 이자는 미국인들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메랑이 자신들한테 날라왔을 때는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이 붕괴된 이유가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지금 금리를 동결하면서 또 다른 패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또 작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던 이유가 강달러 정책을 사용해서인데,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달러가 완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럼 누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고 누가 미국 상품에 투자를 합니까? 미국은 그냥 소비시장 붕괴되고 주식시장 붕괴되고 그냥 다 나빠지는 거예요. 부담해야 될 이자는 내려가요. 근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부작용들이 1년, 2년에 걸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토끼몰이라고 했죠. 상반기 토끼몰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전조증상이 나오는 것들이 딱 요 맥락이잖아요. 첫 번째 고점이고, 두 번째 바닥지고, 세 번째 고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쇼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쇼크가 당장 나올 게 아니고 지금 세 번째 단계에 있잖아요. 요 급등이 나오는 시간, 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자고 일어나서 폭락한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다음은 네 번째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폭락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무턱대고 지금부터 장기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상반기 때는 단타치기 굉장히 좋아서 삼성전자, 테슬라 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시장이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시장이 좋은 거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박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이 산산조각이 난다.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구간까지는 버티다 부메랑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끌기인 것이지 부메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라는 지표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시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토끼몰이 계속하고 있죠. 사람들을 다 태울 거예요, 계속. 자, 이런 식으로 반등, 폭락, 반등, 폭락, 반등.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로 폭락하고 반등, 폭락하고 뭐가 나온다고 했죠?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떨어지는 건 나중 일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폭등이 나온다고요, 폭등이. 자, 삼성전자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단기 상승이 나온다고요, 단기 상승이. 근데 나중에를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과정에서는 이렇게 급등들을 한다고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도 똑같죠. 네, 고점 찍으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간다고요. 에코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제가 뭐가 나온다고 했죠? 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는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제 수익 구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단타 치셔서 수익 내시면 되고요. 뭐 삼성전자, 테슬라, 에코프로 다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이제 시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도 금일 18.3%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뭐 큐라티스 같은 경우도 뭐 4,000원대에서 6,690원대까지 초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 나왔고, 지금은 이제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이 대기업 주식보다는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종목을 선별해서 뭐 삼성을 사시든 에코프로를 사시든 바이오 종목들을 사시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인내심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한 놈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좀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좀비 기업 같은 경우 100곳 중에 35곳이 좀비다. 그래서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게 없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8년 최고치를 찍었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시장은 좋아 보이죠. 부메랑을 하나 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전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요. 미국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물가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물가가 잡혔다라고 또 거짓말 치고 있죠. 내가 본 게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을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